여기는 2025년 미국 상원 청문회장. 전 세계를 뒤흔든 충격적인 발표가 터졌습니다. 미군 최고 사령관의 공식 발언. 그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동해. 항상 중립을 고수하던 미국이 처음으로 그 바다의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 순간 역사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바다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한 민족의 역사와 상처, 그리고 세계 정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거대한 흐름의 한가운데 역사를 바꾸려 했던 단 한 사람, 눈물겨운 싸움을 멈추지 않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왜 그 바다의 이름에 목숨을 걸었을까요? 그리고 그녀에게 한국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진실이 밝혀집니다. 그 전에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엘리자베스 콜먼이라고 합니다. 미 국방부 국제관계 담당 부국장이죠. 그날도 여느 때처럼 펜타곤 사무실에 출근했습니다. 커피 한 잔을 손에 들고 책상에 앉았는데 눈앞에 놓인 보고서 한 장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죠. 주한미군 브런슨 사령관의 발표 내용이었습니다. 동아시아 청문회를 앞두고 사령관이 보낸 자료였는데 거기서 저는 특별한 단어를 발견했습니다. 동해. 그는 분명히 동해라고 적었더군요. 일본해가 아니라 동해라니. 저는 잠시 멈춰서 그 단어를 다시 읽었습니다. 미군 최고위 관계자가 공식 문서에 동해라고 명시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미국 정부는 그동안 중립적 입장을 유지해왔거든요. 사무실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동료들이 모여들더니 저마다 한마디씩 했죠. 왜 굳이 동해라고 썼을까? 일본이 항의하면 어떡하지? 외교적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왠지 모르게 그 단어가 마음에 와닿았거든요. 국무부 동아시아 담당관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엘리자베스, 이거 좀 민감한 문제 아닌가요? 브런슨 사령관이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날 오후, 저는 브런슨 사령관과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사령관님, 동해라고 쓰신 이유가 뭔가요? 그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한국에서 복무하면서 배운 거예요. 그들에게 그 바다는 동해니까요. 저는 그 말에 무언가 뭉클한 것을 느꼈습니다. 단순한 지명이 아니었던 거죠. 그것은 존중의 표현이었고 인정의 시작이었습니다. 미국 내부에서도 이미 변화는 시작되고 있었던 겁니다. 펜타곤 복도를 걸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동맹이라고 말하면서 정작 그들의 역사와 문화는 얼마나 이해하고 있을까? 브런슨 사령관의 작은 변화가 큰 파장을 일으킬 것 같은 예감이 들었죠. 그날 저녁, 저는 오랜만에 국제법 관련 서적을 펼쳤습니다. 해양 지명에 관한 국제 규정을 찾아봤죠. 놀랍게도 유엔은 이미 분쟁 지역의 경우 병기를 권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여전히 일본해만을 공식 사용하고 있었죠. 저는 브런슨 사령관의 용기에 감탄했습니다. 그는 외교적 부담을 감수하면서도 옳다고 믿는 일을 했던 거예요.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국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한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국방부 장관이 저를 불렀습니다. 콜먼 부국장, 브런슨 사령관의 보고서 봤나? 동해 표기 문제 말이야. 저는 조심스럽게 답했죠. 네, 봤습니다. 사령관님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습니다. 국무부에서 연락이 왔어. 일본 대사관이 벌써 문의를 해왔다고. 하지만 나는 브런슨을 믿네. 그가 현장에서 내린 판단이라면 이유가 있을 거야. 저는 안도했습니다. 적어도 국방부는 사령관의 결정을 지지한다는 뜻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죠.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워싱턴의 정치 논리와 현장의 진실이 충돌하는 순간이 올 테니까요. 그날 오후, 저는 한국 전문가들과 비공식 회의를 가졌습니다. 한 교수가 말했죠. 한국인들에게 동해는 단순한 바다 이름이 아닙니다. 일제강점기에 빼앗긴 정체성의 상징이에요. 그걸 미군 사령관이 인정했다는 건 정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의 선택이 얼마나 무거운 것이었는지. 그는 단순히 지명을 바꾼 게 아니었어요. 한국인들의 아픔을 인정하고 그들의 역사를 존중한다고 선언한 거였죠.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 남편과 저녁을 먹었습니다. 남편은 한국계 미국인이었죠. 시아버지는 강릉 출신이셨고요. 저는 문득 물었습니다. 여보, 동해가 왜 그렇게 중요한 거야? 남편이 잠시 수저를 내려놓더니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늘 말씀하셨어요. 우리 조상들이 1000년 넘게 동해라 불렀다고. 일제강점기에 빼앗긴 이름이라고. 그저 바다 이름이 아니라 역사와 정체성의 문제라고요. 저는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이게 단순한 표기 문제가 아니구나. 한 민족의 자존심이 걸린 일이구나. 남편의 아버지. 그러니까 제 시아버지는 젊은 시절 동해에서 어부로 일하셨다고 해요. 새벽마다 배를 타고 나가면서 늘 중얼거리셨대요. 이 바다는 동해야, 동해. 다음 날, 저는 국방부 도서관에서 자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미국 지리학회에서도 이미 논의가 있었더군요. 일부 학자들은 역사적 근거를 들어 동해 표기를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2000년 전 문헌에도 동해라는 이름이 나온다고요. 광개토대왕비, 삼국사기, 팔도총도, 수많은 역사 기록에 동해가 나타났습니다. 반면 일본해라는 이름은 19세기 말에야 등장했죠. 일본이 국제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퍼뜨린 이름이었습니다. 역사적 정당성으로 보면 동해가 맞는 거였어요. 미국 지리명칭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거기서 저는 치열한 논쟁을 목격했죠. 한 위원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누구의 역사를 존중할 것인가? 그게 문제입니다. 또 다른 위원이 반박했죠. 국제 표준이 중요하지 않나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표준의 문제가 아니라 정의의 문제라는 걸. 한국인들에게 동해는 단순한 지명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영혼이 담긴 이름이었죠. 저는 점점 더 이 문제에 빠져들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한 한국계 미국인 학자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콜먼 부국장님,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에게는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그의 눈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죠.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죠. 상상해보세요. 누군가 당신의 이름을 빼앗고 다른 이름으로 부른다면, 그것도 수십 년 동안, 그리고 모두가 그 잘못된 이름을 당연하게 받아들인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그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저는 시아버지를 떠올렸죠. 강릉 바다를 그리워하시는 시아버지, 동해라는 이름을 잊지 않으려 애쓰시는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이건 정말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뭔가 해야 할 것 같아. 이 문제에 대해서 말이야. 남편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죠. 당신이라면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버지도 분명 기뻐하실 겁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의 용기 있는 선택을 지지하고 이 문제의 진실을 알리는 데 힘을 보태야겠다고, 단순히 며느리로서가 아니라 미국의 공직자로서 옳은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죠. 다음 날, 저는 국무부 동아시아 담당 부서에 연락했습니다. 동해 표기 문제에 대한 역사적 자료를 요청했죠. 담당자는 의외라는 반응이었습니다. 왜 갑자기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시나요? 저는 답했습니다. 우리가 진실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일주일 동안 저는 수많은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한국 고지도, 일본 고문서, 서양항해 기록까지. 증거는 명확했어요. 동해가 역사적으로 정당한 이름이었습니다. 일본에는 제국주의 시대의 산물이었고요. 저는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동해 표기의 역사적 정당성에 대해서요. 이 보고서가 청문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는 예감이 들었죠. 진실은 언젠가 빛을 보게 되어 있으니까요. 일주일 후, 저는 국방부 차관보와 함께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2시간의 긴 비행이었지만 저는 설레어요. 드디어 그 동해를 직접 볼 수 있다는 생각에요. 비행기 안에서 저는 한국 역사책을 읽었습니다. 동해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한 건 서기 37년이었어요. 고구려 동명성왕 때부터 불렸다고 하더군요. 2000년의 역사를 가진 이름이었습니다. 반면 일본에는 겨우 150년, 그것도 강압적으로 퍼뜨린 이름이었죠.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곧바로 용산으로 향했습니다. 주한미군 사령부가 있는 곳이죠. 브런슨 사령관이 직접 마중을 나왔더군요. 그는 악수를 하며 말했습니다. 환영합니다. 콜먼 부국장님. 사령관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사령관님, 왜 동해라고 쓰셨나요? 외교적 부담이 있을 텐데요. 브런슨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온 지 2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많은 한국인들을 만났죠. 그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 해군과 합동훈련을 할 때마다 그들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우리가 지키는 바다는 동해라고, 1000년 넘게 불러온 이름이라고. 저는 그들의 자부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역사를 공부했어요. 브런슨이 책상 위에 자료를 가리켰습니다. 삼국사기, 조선왕조실록, 모두 동해라고 기록되어 있더군요. 일본에는 19세기 말에 갑자기 나타난 이름이고요. 제가 동해라고 쓴 건 의도적인 존중입니다. 저는 그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미군 사령관은 단순히 임무를 수행하는 게 아니었어요. 한국인들의 마음을 이해하려 노력했고 그들의 역사를 존중했죠. 이게 진정한 동맹의 모습 아닐까요? 차관보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반발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브런슨은 단호하게 답했죠. 진실을 말하는 게 왜 문제가 됩니까?
우리는 민주주의와 정의를 수호하는 나라 아닙니까? 역사적 진실을 외면하는 게 더 문제 아닐까요? 다음 날, 우리는 동해안으로 향했습니다. 강릉에 도착해 해변에 선이 끝없이 펼쳐진 푸른 바다가 보였죠. 브런슨이 말했습니다. 이 바다를 동해라 부르는 게 뭐가 그리 어려운 일인가요? 당연한 일 아닌가요? 현지 주민 한 분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미군 장교님들이시죠. 고맙습니다. 동해라고 불러주셔서 그 할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저는 그때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를. 할아버지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일제강점기 때 태어났어요. 학교에서 일본해라고 배웠죠. 하지만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어요. 이 바다는 동해다. 절대 잊으면 안 된다고. 오늘 미군 사령관님이 동해라고 불러주시니 아버지가 살아계신 것 같아요. 저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지명 논쟁이 아니었어요. 한 민족의 정체성, 역사, 자존심이 걸린 문제였죠. 그리고 우리 미국이 그들의 편에 선다는 것, 그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실감했습니다. 강릉시장이 우리를 만나러 왔습니다. 브런슨 사령관님, 정말 감사합니다. 미국이 동해를 인정해준다는 건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사령관은 겸손하게 답했죠. 저는 그저 사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저녁에는 한국 해군 장교들과 만찬을 가졌습니다. 한대령이 말했어요. 저희가 매일 순찰하는 이 바다를 미군도 동해라고 불러준다니 정말 가슴이 벅찹니다. 이제야 진정한 동맹이 된 것 같아요. 저는 그들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동해라는 이름 하나가 이렇게 큰 감동을 주다니.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그들의 마음을 외면했던 걸까요? 브런슨 사령관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죠. 서울로 돌아오는 길, 저는 브런슨에게 말했습니다. 사령관님의 용기에 감사드립니다. 저도 워싱턴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는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죠. 함께 역사를 바꿔봅시다. 워싱턴으로 돌아온 후 상원 동아시아 청문회 준비가 본격화됐습니다. 하지만 예상대로 반발이 시작됐죠. 일본계 의원들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왜 갑자기 동해인가? 국제표준은 일본의 아닌가? 저는 브리핑 자료를 준비하면서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그때 떠오른 건 강릉에서 만난 할아버지의 눈물이었어요. 저는 펜을 들고 쓰기 시작했습니다. 표기는 정치가 아니라 존중입니다. 국무부 관계자들과 회의를 했습니다. 한 관리가 걱정스럽게 말했죠. 일본이 항의하면 어떡합니까? 동맹국 간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확신을 갖고 답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게 뭐가 문제인가요? 또 다른 관리가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국제수로기구는 일본해를 공식 명칭으로 쓰고 있잖아요. 저는 준비한 자료를 꺼냈죠. 그건 일본이 식민지 시대에 만든 기준입니다. 유엔은 이미 분쟁 지역 명칭은 병기하라고 권고하고 있어요. 그날 밤, 저는 시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버님, 내일 청문회에서 동해 문제가 다뤄질 거예요. 시아버지는 한참 침묵하시다가 말씀하셨죠. 엘리자베스, 고맙네. 자네가 우리 바다의 이름을 지켜주는구나. 시아버지가 이야기를 이어가셨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늘 동해 바다를 보며 말씀하셨지. 언젠가는 전 세계가 이 바다를 동해라고 부를 날이 올 거라고. 그날이 정말 올 것 같구나. 저는 밤새 연설문을 다듬었습니다. 역사적 사실들을 정리하고 한국인들의 마음을 담으려 애썼죠. 이건 단순한 외교 문제가 아니었어요. 정의와 진실의 문제였습니다. 미국이 어떤 가치를 지지할 것인가의 문제였죠. 한국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콜먼 부국장님, 한국 정부는 미국의 입장 변화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답했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압력도 만만치 않다는 걸 아셔야 해요. 새벽녘,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오늘이 바로 그날이구나. 역사가 바뀌는 날이 될 수도 있겠구나.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부국장님, 제가 옳은 일을 했다고 믿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빛을 보게 되어 있으니까요. 저는 답장을 보냈죠. 사령관님이 용기를 보여주셨으니 이제 제 차례입니다. 국방부 장관이 저를 불렀습니다. 콜먼, 오늘 청문회 준비는 다 됐나? 일본 측 압력이 상당하다는데 저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장관님, 우리는 역사적 진실편에 서야 합니다. 그게 미국의 가치 아닙니까? 장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네 말이 맞아. 진실을 외면하면서 어떻게 정의를 말할 수 있겠나. 브런슨도 믿고 자네도 믿겠네. 오늘 청문회에서 제대로 보여주게. 점심 무렵 한국계 미국인 단체 대표들이 찾아왔습니다. 콜먼 부국장님, 오늘이 얼마나 중요한 날인지 정의 아십니까? 70년 만에 미국이 동해를 인정할 수 있는 기회예요. 부디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들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오늘 저는 단순히 미국 관리가 아니라 정의의 편에 선 사람으로서 말할 거라고, 역사의 진실을 외면하지 않겠다고. 청문회장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마지막으로 준비한 자료를 점검했습니다. 2000년의 역사, 수많은 고문원, 국제법적 근거, 모든 게 동해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고 있었죠. 이제 제가 할 일은 이 진실을 당당하게 말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상원 청문회장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수많은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있었고 방청석에는 한국계 미국인들이 가득했죠. 저는 증인석에 앉으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위원장이 개회를 선언했습니다. 오늘은 주한미군 사령관의 동해 표기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먼저 일본계 의원이 발언권을 얻었죠. 국제수로기구는 일본해를 공식 명칭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이를 바꾸려 하는 겁니까? 저는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의원님, 그 결정은 1929년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진 것입니다. 한국은 당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없었죠. 민주주의 국가인 미국이 식민지 시대의 불공정한 결정을 계속 따라야 할까요? 또 다른 의원이 공격적으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국제표준을 무시하면 혼란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저는 준비한 자료를 펼쳤죠. 이미 많은 국가와 기관이 동해를 병기하고 있습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 브리테니커, CNN 모두 동해를 인정하고 있어요. 그때 브런슨 사령관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의원님들, 저는 2년간 한국에서 복무하며 깨달았습니다. 동맹은 군사력만이 아니라 상호 존중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한국 동쪽 바다를 동해라 부르는 것,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일본계 의원이 날카롭게 반박했습니다. 사령관, 당신의 개인적 견해로 외교 문제를 일으킬 권리가 있습니까? 브런슨은 당당하게 답했죠. 저는 현장에서 진실을 보고 말하는 것뿐입니다. 2000년 역사의 이름을 150년 된 이름이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방청석에서 작은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한국계 미국인들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죠. 미군 최고사령관이 공개석상에서 동해의 정당성을 인정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의원님들, 이것은 단순한 지명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이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가의 문제죠. 우리는 정의와 진실의 편에 서야 합니다. 역사적 사실을 외면하고 어떻게 도덕적 우위를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한 중립적인 의원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콜먼 부국장은 어떤 해결책을 제안하십니까? 저는 명확하게 답했죠. 최소한 동해와 일본해를 병기해야 합니다. 그것이 공정한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원로 의원이 손을 들었죠. 저는 2차 대전 참전 용사입니다. 우리는 자유와 정의를 위해 싸웠습니다. 만약 우리가 역사적 진실을 외면한다면 우리가 쌓은 가치를 배신하는 것 아닙니까? 청문회장이 술렁였습니다. 원로 의원의 발언은 무게가 달랐으니까요.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브런슨 사령관과 콜먼 부국장의 의견을 지지합니다. 동해 병기를 공식 검토해야 합니다. 일본계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했지만 분위기는 이미 바뀌고 있었습니다. 더 많은 의원들이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죠. 한 의원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의 희생과 기여를 인정한다면 그들의 역사도 존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브런슨 사령관이 마지막 발언을 했습니다. 의원님들, 제가 한국에서 만난 젊은 병사가 있습니다. 그는 자랑스럽게 말했죠. 우리는 동해를 지킵니다. 1000년 넘게 우리 조상들이 그랬듯이 미국이 그들과 진정한 동맹이 되려면 그들의 자부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청문회가 정회되었을 때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한국계 미국인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보냈죠. 어떤 이는 울고 있었습니다. 70년 만에 미국 공식 석상에서 동해의 정당성이 인정받은 순간이었으니까요. 복도에서 한 할머니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제 아버지는 일제강점기 때 동해라는 말을 했다가 고문받으셨어요. 오늘 미국이 동해를 인정해주니 아버지가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예요. 저는 그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앞으로 전 세계가 동해라고 부르는 날이 올 거예요. 진실은 결국 승리하니까요. 브런슨 사령관이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콜먼 부국장, 우리가 해냈습니다. 적어도 첫걸음은 뗐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네, 사령관님의 용기가 역사를 바꾼 겁니다. 그날 저녁 워싱턴의 한국 식당에는 축제 분위기가 가득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들이 모여 기쁨을 나누고 있었죠. 누군가 외쳤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바다는 동해입니다. 미국도 인정한 동해입니다. 저는 그들의 기쁨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바로 정의구나. 작은 변화지만 누군가에게는 전부인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 아닐까요? 다음 날 아침, 전 세계 언론이 이 소식을 대서특필했습니다. 미군 사령관, 동해 지지 선언.
미 상원 청문회에서 동해의 병기 논해 역사적 전환점 맞은 동해 표기 문제 헤드라인이 쏟아졌죠. CNN은 긴급 특집을 편성했습니다. 앵커가 말했죠. 70년간 이어진 동해 표기 논쟁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미국이 공식적으로 이 문제를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한미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여는 사건입니다. BBC도 심층 보도를 했습니다. 식민지 시대의 잔재를 청산하려는 한국의 노력이 마침내 빛을 보고 있다. 미국의 입장 변화는 국제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의 분석이 이어졌죠. 하지만 가장 뜨거운 반응은 한국에서 나왔습니다. 주요 일간지들이 일면 톱으로 다뤘고 방송사들은 특별 뉴스를 편성했죠. 미국이 드디어 동해를 인정했다. 브런슨 사령관과 콜먼 부국장, 진정한 친구들이다. 서울의 한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모였습니다. 동해 지킴이라는 동아리를 만들기로 했죠. 우리가 영어로 자료를 만들어서 전 세계에 알리자. 미국이 시작했으니 우리가 이어가자. 젊은이들의 열정이 타올랐습니다. 강릉의 어시장에서는 특별한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브런슨 사령관님, 콜먼 부국장님, 감사합니다. 동해는 우리의 자부심입니다. 어민들이 십시일반 모금해서 만든 거였죠. 한 어민 아저씨가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40년 동안 이 바다에서 고기를 잡았어요. 늘 동해라고 불렀죠. 그런데 지도에는 다른 이름으로 나와 있어서 속상했어요. 이제 미국도 동해라고 불러준다니 정말 기쁩니다. 뉴욕의 한국 유엔 대표부도 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대사가 성명을 발표했죠. 미국의 전향적 자세를 환영한다. 이를 계기로 국제사회가 동해 표기의 정당성을 인정하길 바란다. 외교적 노력이 본격화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당황한 모습이었습니다. 외무성 대변인이 기자회견을 했죠. 유감스러운 일이다. 국제 표준을 따라야 한다. 하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이미 힘을 잃고 있었습니다. 역사의 흐름은 바뀌고 있었으니까요. 중국의 한 역사학자가 인민일보에 기고했습니다. 중국 고문원에도 동해라는 기록이 많다. 역사적 사실을 존중해야 한다. 중국까지 동해 지지 입장을 보이자 일본은 더욱 고립됐죠. 저는 매일 쏟아지는 감사 메일을 받았습니다. 전 세계 한인들이 보내는 메일이었죠. 평생 기다렸던 일이 일어났다. 이제야 고국의 바다 이름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 눈물 없이 읽을 수 없는 사연들이었습니다. 브런슨 사령관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한국 국민들이 보낸 감사 편지가 수천 통이나 됐다고요. 그중 하나를 제게 보여줬는데 초등학생이 쓴 거였죠. 사령관 아저씨, 우리 동해를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청문회가 끝나고 한 달쯤 지났을 때 저는 특별한 편지를 받았습니다. 한국 강릉에서 온 편지였죠. 보낸 이는 제 시아버지였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편지를 열었어요. 사랑하는 며느리 엘리자베스에게 자네가 미국 상원에서 동해를 위해 싸웠다는 소식을 들었네. 강릉 온 동네가 자네 이야기로 떠들썩하다네. 미국 며느리가 우리 바다를 지켜줬다고 말이야. 내가 젊었을 때 이 바다에서 고기를 잡으며 살았지. 새벽마다 배를 타고 나가면서 늘 생각했네. 언제쯤 세상이 이 바다를 제대로 된 이름으로 불러줄까. 그런데 엘리자베스가 그 일을 해준 거야. 덕분에 우리 바다가 제 이름을 되찾았네. 돌아가신 아버지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야. 아버지는 일제강점기 때도 끝까지 동해라고 부르셨거든. 그 고집이 이제야 빛을 본 거지. 다음에 한국에 오면 꼭 강릉에 들르렴. 내가 직접 잡은 싱싱한 동해 오징어를 먹여주고 싶네. 그리고 자네가 지켜준 동해 바다를 함께 보고 싶구나. 정말 고맙구나. 엘리자베스. 편지를 읽으며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한 일이 누군가에게는 이렇게 큰 의미였구나. 시아버지의 편지는 제게 큰 위로와 보람을 줬죠. 며칠 후 브런슨 사령관도 특별한 편지를 받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의 한 할머니가 보낸 편지였는데 사연이 특별했죠. 사령관이 직접 제게 들려줬습니다. 그 할머니의 남편은 한국전쟁 때 전사한 해군이었대요. 동해를 지키다가 돌아가신 거죠. 할머니는 70년 동안 그 바다를 바라보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도에는 다른 이름으로 적혀 있어서 늘 서러웠다고요. 할머니가 편지에 쓰셨대요. 이제야 남편이 지키던 바다가 제 이름을 찾았네요. 미군 사령관님이 동해라고 불러주시니 하늘에 있는 남편도 기뻐할 거예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브런슨은 그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렸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 큰 의미가 있을 줄은 몰랐어요. 이제야 진정한 동맹이 뭔지 알 것 같습니다. 미 지리명칭위원회에서도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위원장이 공식 성명을 발표했죠. 동해 표기 문제를 전면 재검토하겠다. 역사적 사실과 국제 관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정한 결정을 내리겠다. 한국 정부는 즉각 환영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섰죠. 미국의 전향적 결정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
이는 한미 동맹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유엔 지명 전문가 그룹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의장이 발표했죠. 동해 표기 문제를 안건으로 상정하겠다. 역사적 근거와 현지 사용 관례를 중심으로 재평가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계속 반발했지만 이미 대세는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일본 내부에서도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죠. 한 일본 역사학자가 용기 있게 말했습니다. 역사적 진실을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화해의 시작이다. 저는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한 사람의 용기가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지. 브런슨 사령관의 결단이 없었다면 이 모든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정의는 혼자 이루는 게 아니라는 걸. 브런슨의 용기, 제 작은 노력, 한국 정부의 외교, 국민들의 열정, 모든 게 합쳐져서 변화를 만든 거죠. 워싱턴의 한 서점에서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국 지도가 풀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동해가 표기된 지도를 찾기 시작한 거죠. 서점 주인이 말했습니다. 10년 일했는데 이런 일은 처음이에요. 미국 지리교사협회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학생들에게 동해 표기의 역사적 배경을 가르치겠다. 이는 살아있는 역사 교육에 좋은 사례다. 교육 현장에서도 변화가 시작된 거죠. 저는 시아버지께 답장을 썼습니다. 아버님, 이제 시작입니다. 전 세계가 동해를 인정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버님이 보신 그 바다를 이제 모두가 동해라고 부를 거예요. 1년 후, 저는 다시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이번엔 공식 방문이 아니었어요. 제 딸의 결혼식 때문이었죠. 딸은 한국인 사위와 결혼하기로 했고, 결혼식 장소로 강릉을 선택했습니다. 시아버지가 공항에 마중 나오셨습니다. 엘리자베스, 어서 오게. 이제 자네는 우리 강릉의 영웅이야. 온 동네 사람들이 자네를 만나고 싶어해. 저는 쑥스럽게 웃었죠. 저는 그저 제 일을 했을 뿐이에요. 강릉에 도착하니 정말 많은 분들이 환영해 주셨습니다. 동해를 지켜준 미국 며느리, 고마운 엘리자베스 부국장님. 따뜻한 환대에 가슴이 뭉클했죠. 결혼식은 동해가 보이는 곳에서 열렸습니다. 푸른 바다가 축복하듯 반짝이고 있었죠. 하객들 중에는 브런슨 사령관도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전역했지만 이 특별한 날을 위해 한국을 찾았죠. 시아버지가 축사를 하셨습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이네. 우리 손녀가 결혼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동해를 지켜준 사람들이 모인 날이기도 하지. 엘리자베스, 브런슨 사령관, 정말 고맙네. 주례를 맡은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바다처럼 깊고 변치 않는 사랑을 나누시길. 동해라는 이름이 천년을 이어왔듯이 두 사람의 사랑도 영원하길 바랍니다. 예식이 끝나고 딸이 부케를 들고 바다를 향해 섰습니다. 하늘 높이 부케를 던지는 대신 딸은 바다를 향해 살짝 던지는 신용을 했죠. 그리고 말했어요. 동해에 감사의 마음을 전해요. 저는 그 순간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제 딸도 이 바다의 의미를 알고 있구나. 한국인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구나. 저는 바다를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죠. 이제 나도 동해라 부를게요. 피로연에서 한 어르신이 제게 다가오셨습니다. 전에 뵀던 그 할아버지였죠. 부국장님, 약속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전 세계 지도에 동해가 실리고 있다면서요. 네, 어르신, 이제 많은 나라가 동해를 인정하고 있어요. 내셔널 지오그래픽은 이미 동해를 병기하기 시작했고, 유엔도 공식 문서에 병기를 검토하고 있죠. 완전하진 않지만 큰 진전이에요. 할아버지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네. 우리 바다가 제 이름을 찾았으니 미국이 인정한 동해, 이제 누구도 부정할 수 없겠지. 브런슨이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콜먼, 우리가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했어요. 처음엔 그저 옳다고 생각해서 시작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준 거잖아요. 맞아요. 브런슨, 우리가 보여준 건 단순한 지명 변경이 아니었어요. 강대국이 약소국의 역사를 존중할 수 있다는 것,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을 용기가 있다는 것, 그게 진정한 리더십이죠. 저녁 무렵, 저는 혼자 해변을 걸었습니다. 석양이 동해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죠. 파도 소리가 마치 수천 년의 역사를 들려주는 것 같았습니다. 제 옆으로 시아버지가 다가오셨습니다. 자네 덕분에 이제야 마음이 편해졌네. 아버지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이름이 살아난 거야. 엘리자베스, 정말 고맙네. 저는 시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역사와 정체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름 하나에 담긴 민족의 영혼이 얼마나 깊은지를요. 우리는 함께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수평선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죠.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저기 보이나? 저 바다 건너에 일본이 있지. 언젠가는 그들도 인정할 거야. 역사의 진실을 말이야. 동해, 동쪽의 바다. 떠오르는 해를 가장 먼저 맞이하는 바다. 그 이름처럼 희망의 바다.
이제 저도 영원히 그 바다를 동해라고 부를 겁니다. 자랑스럽게, 당당하게. 지금까지 엘리자베스 콜몬이었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감동적인 사연을 나누고 싶은 감동의 수다입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